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세션을 맡은 이경빈 부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이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안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국내 법제도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원 순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내 법제도 현황입니다. 이미 앞선 발표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과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약칭으로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 신용정보보호법, 정보법 등 세 가지 법률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20년 8월에 이제 데이터 3법 관련해서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그럼 왜 데이터 3법 개정이 올해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하면 이유고 목적이라면 목적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사업 육성을 하고자 관련 법들이 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개정이 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고요.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지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라고 해서 이미 첫 번째 세션인 데이터 3법에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사항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발표하는 세션에서는 마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법 중에는 신용정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 안에는 금융 분야가 있고요. 거기 안에 마이 데이터 산업 도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본인 정보, 통합조회, 신용 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 산업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 보안 체계 마련이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신용정보보호법 내용에 이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 보면 개인정보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정보 활용 동의 제도 개선, 정보 활용 등급제 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동의 관행 정착을 하고 이제 정보 활용 동의 시 정보 제공자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소비자 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 활용 동의 등급 산정 제공을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쿠팡에 가입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계정을 만들면서 이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잖아요. 그리고 제3자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받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다 보고 다 일일이 읽어서 판단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정보 활용 동의 등급이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한테는 이걸 가입하기 전에 이걸 만약에 이걸 동의할 때 이 동의서 내용이 뭐 등급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내가 이제 그때 활용을 할지 말지를 그 등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서 설명 요구, 의의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통계 모형이나 머신러닝에 기초해서 만약 개인 신용 평가를 한다거나 AI 활용을 해서 온라인에 보험료 산정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그
정보 처리자가 그렇게 하면 개인이 왜 이렇게 나왔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약했다고 보시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신용 평가가 만약에 내가 5등급이 나왔으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개인이 그 기업에게 이제 의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가능한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를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장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정보 활용, 관리 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 보안 강화가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3배에서 이제 5배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걸 활용성을 좀 더 증진을 시킨 반면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시켜서. 그러면 국내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 규범 분석이라고 해서 20년 4월에 각 행정부처 220여 개의 행정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형식의 이제 큰 전략이 나왔고요. 비전을 보시면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표는 데이터 AI 경제 선도 국가 도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장 규모를 30조 원 달성한다거나 AI 유니콘 기업을 10개 육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1월에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법이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들이 다시 도출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가치 사슬, 전주기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AI 융합 촉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젠다가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관리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정보 처리자 기업 중심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처리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한다거나 했지만 이제 이게 결국은 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에서는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추가된 개인정보 신용 이동권, 데이터 이동권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발행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투비로 가게 될 모양이 오른쪽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 개인이 중심이 돼서 개인이 이제 자기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보호법의 신용정보법의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통칭 마이데이터라고 하고 그 마이데이터는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그러니까 개인 정보 저장 영역에 그 개인정보 마이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이나 금융투자, 공공보험 카드는 그 정보 주체한테 이제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개인정보 관리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무엇인가? 신용정보보호법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명칭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보시고 추진 배경,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이제 정의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마이데이터라고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어디 가서 카드를 결제해서 뭘 샀고 나는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이런 정보들이 다 마이데이터라는 거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의 추진 배경을 보시면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빅데이터가 기업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고 이제 정보 주체인 개인은 소외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같은 데서는 GDPR이라고 해서 유럽의 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 주권인 Right to Data Portability라는 그 정보 주권에 대한 이제 법이 생겼고요.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신용정보법에다가 이 GDPR의 체계를 맞춰가지고 국내에 수용한 게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그 정보, 개인정보는 내가 누구한테 줄지, 어느 범위까지 줄지를 다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그럼 마이데이터 산업은 무엇이냐? 보시면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 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보 주체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기 어려운 뭐 통신, 의료, 금융,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런 중심 산업이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자가 대신 개인이 못하는 부분을 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사업자들이 이제 대신 해주게 되는 게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사업자 입장에서 보시면 기존에 맨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이제 정보 이동권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로부터 이전을 신청받은 경우 이동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이거나 정보 주체가 제공한 정보인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정보 처리인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가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정보 이전 신청 처리 절차를 마련해서 제3자와 상호 통용 가능하며 기계로 판독 가능한 이전 방법을 마련해서 데이터를 제3자한테 이동시켜주는 거를 사업자들은 다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마이데이터와 이제 개인정보랑 조금 혼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정의하는 차원에서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됐고 그 다음에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미 앞선 세션에서 자세하게 이제 항목별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가명정보 역시 이제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가명정보로 하면 개인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과 산업적 연구를 포함해서 이럴 때 이제 가명정보를 이제 결합기관과 함께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강한 건데 이제 결국은 모든 개인 식별 가능한 것들 제거한 정보가 이제 익명 정보고요. 그 익명 정보는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이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그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신용정보 주체가 제공한 정보, 그리고 생성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개인정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그 개인이 뭐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카드로 결제했으면 새롭게 생성된 뭐 카드 결제 내역들에 대한 새롭게 생성된 정보들도 결국 다 마이데이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제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 혹은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활용에 대한 설명 그림 장표가 있고요. 20년 8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신설되자마자 모든 금융권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다 이제 금융위원회에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허가 신청을 많이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왼쪽 그림을 보시면 결국 마이데이터는 뭐 이미 조금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핀테크나 뭐 뱅크샐러드에서도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A은행, 뭐 B카드, C카드, 뭐 C보험, D증권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개인이 주체가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가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뭐 은행에서 뭐 내 대출 이자 상품이라든지 이자 상환에 대한 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걸 통해서 이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뭐 카드사, 보험사들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기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서로 윈윈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지는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운데 그림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직딩 5년차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뭐 간단한 플로우인데 결국은 뭐 용돈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접근 회비 같은 것들은 요새는 이제 뭐 핸드폰으로 다 하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하고 뭐 식비도 이제 더치페이로 간편송금으로 서로 주고받고 카뱅으로 주고받고 뭐 여행 갈 때는 또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여행을 가면 뭐 이 정보를 어떤 기관이 활용을 해서 뭐 보험 상품을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라고 해서 뭐 은행, 카드, 금투, 보험, 핀테크, IT 그 외 여러 그 업체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지금 현재 그런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공유 논쟁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남용과 넓은 범위의 데이터 공유에 관한 해결책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은행권에서 금융사 데이터 그리고 뭐 빅테크 데이터, 핀테크 데이터라고 해서 금융사에서 자산의 내역, 대출,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이 있고 뭐 빅테크라고 하면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아마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빅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뭐 아마존 이런 데가 쿠팡 이런 데가 있을 텐데 이런 데서는 이제 자기 상품을 팔고 한 결제 내역, 주문 내역 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제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개인이 이제 뭐 빅테크에 가입된 개인이 이제 뭐 금융사한테 줘라, 핀테크 기업에 주라고 이제 결정해서 이제 요청을 하면 빅테크 기업은 결국은 금융사나 핀테크에게 그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데이터에서 어디까지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명확하게 딱 표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앞으로 결국은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기 때문에 정의가 되면 결국은 다 서로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지금 2020년 8월부터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농협, 신한은행, 뭐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 가장 큰 은행들도 전부 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에 나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협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데이터 사업부를 설치했고, 신한은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 우리기업은 데이터 사업 컨설팅, 국민하나는 개인 맞춤 서비스 개발 등 여러 가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권이 조금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뱅크샐러드나 여러 가지 핀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그리고 IT 기업들이 조금 더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은행들도 이번에 이걸 가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점점 각 은행별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보면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이제 현재 준비되어 있는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금융권에서는 이제 16년 8월에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거를 모든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이 오픈 API 기준으로 제공을 합니다, 기능들. 그래서 공통으로 제공해야 되는 게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 데이터 조회해서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실명 조회, 송금 정보 조회, 지급 결제 기능에서는 출금 이체, 입금 이체. 이게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모든 16개 은행에서 전부 다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데서 타 은행하고 연계해서 뭐 타 은행의 계좌에 뭐 자산 내역도 볼 수 있고 다 연동이 가능한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오른쪽에 개별금융권 오픈 API는 그 외에 이제 각 은행사별로 자기의 좀 특화된 오픈 API를 이제 공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은 데이터 조회 API에서 거래 계좌 내역 조회, 그다음에 전세자금 한도 조회 등을 지원하고 뭐 결제 쪽에서는 계좌 기반 결제나 환전, 크라우드 펀딩 같은 A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제 결국은 현재 그 아까 위 장표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외에도 이제 결국은 공동 오픈 API를 새로 또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오픈 API에서 어떤 항목을 표준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각 기관별로 공통되게 해야 되는 정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포맷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생기고 이 오픈 API의 데이터 표준 API가 완벽하게 지금 준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 장표 보시면 데이터 표준 API에서 체계는 별도의 표준 API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그 내용 중에는 뭐 개인 신용 정보에 관련된 뭐 정보라든지 거래 내역 정보 등을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API 제공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예전에는 금융회사만 했는데 이제는 마이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 공공기관, 부처까지 해서 엄청 많은 기관들이 이제 결국은 API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든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가지가 될 거고요. CB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근거는 이미 신용정보법 개정의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데이터 표준 API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금융혁신기획단 밑에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생겼습니다. 목적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신속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API 규격 등 필요한 사항 사전 준비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워킹그룹이 존재하고요. 이미 1차는 19년 4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간 이 워킹그룹이 활동을 했고 2차로 19년 11월부터 20년 4월 이제 6개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다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제 정부나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60여 개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동 데이터 데이터, 그다음 업무 절차, 인증 방법, API 규격, 보안 가이드라인 등의 협의를 지금 이 모든 참여 기관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보안이고요.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증이나 API 표준화를 통해서 보안성이나 안정성, 그 다음에 확장 편의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트러스트랑 트랜스페어런시, 투명하고 트랜서빌리티, 이동성이죠. 트레이서빌리티에서 개인 정보, 마이 데이터가 이동됨에 따라서 안전하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해야 되고, 변질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느 곳에서 활용됐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다 돼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CC 인증이라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PIA를 받는다거나 ISMS-P 인증을 받아야 되거나 그럼 뭐 개인정보 권리 보장이나 데이터 처리 최소화, 뭐 감염 인명 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DTP라고 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젝트, 그래서 개인정보 최소 처리나 처리 현황, 조회 알림,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등 그리고 암호화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뭐 마이 헬스라든지 마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이제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블록체인을 통한 뭐 무결성이라든지 데이터 비식별 통해서 뭐 K-익명성, 합성 데이터, 동형 암호화 등 여러 가지 기술적 근간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정보 주체가 어떤 금융회사한테 개인 신용 정보를 이동권을 행사를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개인정보 주체와 금융사 간에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멀티팩터 인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인증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보 주체가 A 금융사한테 C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내 개인 정보를 줘라라고 이동권을 행사를 하면 금융회사는 그 행사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고 이때 활용하는 API 제공이나 이용, 상호 인증, 뭐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혹은 그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안에 있는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암호화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런 정보를 받아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다시 정보 주체한테 할 때 이런 정보를 다시 재가공하거나 관리를 하고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여러 가지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전부 다 잘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기술적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계속적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보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그리고 가장 보편화된 기술로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REST API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당연히 REST API를 사용함에 있어서 JSON 형태로 사용하고 그리고 REST API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한 인증을 확보해야 돼서 뭐 JWT, JSON 웹 토큰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증 기법으로 OAuth 2.0 등이 이제 기술적으로 준용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 외 이제 핀테크 기업들 중에는 현재 이런 오픈 API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웹 스크래핑, 뭐 일명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찾아본 바로는 웹 스크래핑 기술은 지금 쓰고 있지만 앞으로 사장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나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돼서 이제 웹 스크래핑 쪽은 이제 빠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웹 스크래핑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던 제품을 개발한 솔루션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좀 반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법은 아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사용자 인증 절차 그리고 방식, API 접근 권한 부여의 세부 규격 등이 이제 마련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들을 우리가 뭐 준비를 한다면 좋은 영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기관의 명확한 인증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핀테크 기업은 이제 막 간편 인증을 선호하고 뭐 이제 고객 접점 확보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체계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만간 다 해결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REST API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는데 그럼 이걸 개별마다 다 인증을 할 거냐 아니면 웹뷰 방식 등을 통해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통합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 정보 주체의 본인 정보 이동 현황 관리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마이 데이터는 결국은 데이터가 계속 이동하는 거를 장려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주고받을 텐데 이때 데이터가 계속 어떻게 이동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송 요구에 대한 동의, 변경, 철회 혹은 뭐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트래킹할 수 있는 기법들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기법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아직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만든다면 많은 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록 정보라든지 API 제공 정보, 위협 정보, API 성능 통계 등을 할 수 있는 포탈 역할을 할 수 있는 포탈 기능이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API 접근 모니터링 등도 한 축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오픈 API 관점으로 보면 이미 금융에서는 16년도에 이제 오픈 뱅킹 하면서 이제 REST API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때 그 금융보안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매년 이제 점검을 하고요. 오픈 API에 대해서 주요 점검 항목으로 보시면 암호 통제, 그래서 중요 정보 암호화 정책 수립을 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픈 API 관련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해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접근 통제라고 해서 오픈 API에 대한 그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접근 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 뭐 주요 단말기에서 지정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 점검 항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이미 그 금융권들은 이미 암호화랑 접근 통제를 다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새로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들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용기관인 뭐 핀테크 기업 혹은 운영기관, 금융결제원이라든지 금융사 그리고 이용자 사이에는 통신구간 암호화라든지 뭐 인증할 수 있는 방법 등 그다음에 뭐 모바일 보안, PC 보안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술적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보안에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마이데이터 기반 인프라에 대해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보시면 에즈이즈 상태가 이제 API 에코시스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뭐 은행은 은행대로 오픈 API를 만들고, 뭐 카드사는 카드사, 뭐 그다음에 뭐 이커머스에서는 또 이커머스에 맞게 오픈 API 이렇게 해서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메시업 구조로 그러니까 그물망 구조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복잡하면 이제 개발자라든지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오픈 API들을 기관별로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간인 이제 어그리게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대형 뭐 구글이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금융통합기관이라든지 포털 등이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이 중앙에서 REST API나 공동 표준 오픈 API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마 갈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이제 마지막 모델이 마이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개인이 있고 모든 기관들은 개인한테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권을 요청을 하게 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 표준 수립이랑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를 연계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깊진 않지만 크게 큰 범위에서 이제 알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중심의 그 보안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준비하거나 조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 혹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준비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이제 모든 사회가 이제 점점점 데이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투명하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트래킹이나 트레이스 기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원장에 대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좀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가 동형 암호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데이터 개인 정보가 이제 각 기관별로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이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항상 뭐 복화해서 평문으로 받아서 처리한 후에 각 기관별로 암호화해서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그 중간 사이에 풀려서 돌아다니는 이 개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중에 동형 암호화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채로 다른 기관에 넘기고 그 복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하고 그 연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관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성 차원에서나 보안성 향상에 큰 효율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속도가 지금은 많이 느려서 조금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기법이 더 발전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더 빨라지면 동형 암호화는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및 AI 기술 확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중심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하거나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AI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접근 제어나 암호화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AI나 이런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이제 AI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비 모델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QA라고 해서 현재 REST API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REST API를 유지 보수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래프 QA라고 해서 나와 있는 기술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두 개가 이제 혼합돼서 사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QL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느냐의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